개념 확인 문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와, 정말 많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새로운 기호가 하나 보여야 됩니다. 집합 위에 뭐가 있어요? C라는 게 있어요. C. 자, 이 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라는 것은요, 컴플리먼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컴플리먼트라는 건 뭐냐면 남은, 그게 아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여집합이라는 건요,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남은 아이들, 내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집합이라는 건 그래서 뭐가 항상 있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있어서 2, 4, 6, 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집합이 있어서 얘가 4와 8을 원소로 가져요. 그러면은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집합 입장에서 A가 아닌 나머지예요. 그래서 이게 남을 여자예요. 남을 여. A가 아닌 나머지. A인 4, 8이 아닌 나머지. 그럼 이거 뭐가 될까요? 2, 6이 되겠죠. 됐나요? 이게 바로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여집합을 얘기하려면 항상 누가 있어야 될까?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전체 집합에 있는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남을 여자 써서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집합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집합이 있다고 해볼까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것의 여집합은 뭘까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얘네 전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겠죠. 자,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제외했어. 그럼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었다고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 아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A의 여집합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A의 여집합인 원소 2, 6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2, 6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4, 8이 되겠죠. 이 4, 8은 뭐랑 같아요? 집합 A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하세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A랑 A의 여집합이 있어요. 그럼 우리 배운 거 뭐밖에 없어요, 연산? 교집합이랑 합집합밖에 없습니다. 자, 두 개의 교집합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통부분이 없겠죠? 공통부분 없어. 공집합이 됩니다. 또 하나 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 해볼까요? 그러면 4, 8, 2, 6이에요. 순서대로 써보자. 2, 4, 6, 8이죠. 이거 뭐랑 같아요? 전체 집합과 같죠. 따라서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여기가 바로 뭐냐? 여집합의 성질입니다. 끝났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집합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고요. A라는 집합이 있어서 이것의 어떤 부분? 이 바깥 부분.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다? A의 여집합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봐요. 얘랑 A랑 A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 없죠.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 A와 A의 여집합을 합해봐. A랑 A 여집합 다 합하면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 되고요. 자, A의 여집합, 주황색이죠. 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당연히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습하면서 여러분이 익숙해져야지만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으면 이제 연산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빼기. 뺀다 뭐예요? 차죠. 차예요. 집합을 뺀다라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을 빼는 것을 우리가 빼는 집합이에요. 차 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바로 설명하려고 해요. 보면은요. A라는 집합이 1, 2, 3, 6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는 뭐냐면 1, 2, 3, 6에서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1, 2, 3, 6에서. 여기에서 B라는 집합을 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1, 2, 3, 6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거예요. 1, 2, 3, 6에서 B에 있는 원소 2, 4, 6을 빼래요. 그러면 B에 있는 원소 2를 빼고 B에 있는 원소 6을 뺐죠? 기본적으로 원래 A에는 4라는 원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4는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작은 항상 A에서 하면서 그 중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빼준 것을 우리가 A와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됩니까? 1, 3이 되겠죠. 또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면 누가 공통이에요? 2, 6, 2, 6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교집합에는 2, 6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1, 3.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4가 들어가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발을 어디서 해야 돼?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의 후보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B만큼을 빼는 거예요. B만큼을 빼나가는 거야. 이만큼을 빼나가는 거야.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결국 여러분이 어떤 느낌이에요? B를 뺀 거지만 A에서 뭐를 뺀 거랑 같았어요? 2, 6을 뺀 거랑 같았죠. 맞아요? 그 2, 2, 6이 뭔데? A와 B의 교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A 차집합 B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A에서 뭐를 빼준 것과 같다? A 교집합 B를 빼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거 가지고 B 차집합 A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A가 아까 있었어요. B가 아까 있었어요. 가운데 2, 6이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는 1, 3이고 여기는 4예요. 이번에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B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집합 B 입장에서 누구를 빼나가는 거야? A만큼을 빼나간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아있어요? 4가 남아있죠. 맞아요? 그래서 B 차집합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 4라고 쓸 수 있는데 결국 여러분 보세요. B 입장에서 누가 빠져나간 거예요? 2, 6이 빠져나간 거죠. 이 2, 6이 뭐예요? A와 B의 교집합이었다고요. 따라서 B 차집합 A도 결국은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져요. 선생님이 어떤 연산을 새롭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집합 배웠잖아요. 그러면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같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개가 같아요? 같지 않죠. 따라서 차집합은요. 두 개 자리 바꿔서 마음대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차집합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좀 더 해드릴 테니까 우선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의 여집합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1, 2, 3, 6이고요.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뭐예요? 6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이죠? 그러면 A가 뭔데? 1, 2, 3, 6이래요. 1, 2, 3, 6.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되죠? 4, 5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B의 여집합입니다. B가 2, 4, 6이에요. 2, 4, 6을 제외한 나머지 뭐가 됩니까? 1, 3, 5가 돼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5번, 6번을 좀 잘 볼게요.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할 겁니다. 그러면 A는 뭐예요? 1, 2, 3, 6이에요. 1, 2, 3, 6과 1, 2, 3, 6과 교집합 B의 여집합. 우리 방금 구했죠? 1, 3, 5. 해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교집합은 뭐가 되죠? 1과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1, 3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푼 거 중에 답이 1, 3인 거 한 번만 찾아보세요. 뭐예요?
A 차집합 B가 1, 3이죠. 그래서 여러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A 차집합 B와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A 차집합 B라는 거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어디라고 했냐면 A가 있고요. B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다? A에서 B만큼을 빼나간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같음을 확인할 거예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여집합이 있으니까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전체 집합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선은 A가 있는 거예요. 노란색. 그다음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죠. 봐요. B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B가 안 들어가. B가 안 들어가. 주황색과 노란색의 교집합이니까 공통 부분이죠. 어디예요? 여기 보여요?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집합에서의 연산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주예요. 주 연산이에요. 그런데 차집합이 나오면 더 이상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연산에서는요. 차집합이 나오면 반드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집합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볼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나왔어요. A 자리에 B, B 자리에 A죠. 그럼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자리에 B, B 자리에 A니까 B 차집합 A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6번 한번 볼게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뭐랑 같아져서 B 차집합 A랑 같아져서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